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파 위험도는 낮지만 확산을 막기 위해선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일하는 노년, 워킹 시니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선 60대 이상 워킹 시니어가 2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국내 첫 수소 완전 뮤지엄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신 미디어 연출 기법을 동원한 8개 주제의 전시 체험관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청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예술 수업이 열렸습니다.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소통하며 서로에 대한 편견을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원숭이 두창, 일명 엠폭스 확진자가 충북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해외 출국 이력이 없는 국내 접촉 감염자로 추정되는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에서 첫 엠폭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청주에 사는 20대 A씨로 전국에선 20번째 감염 사례입니다. 지난 11일부터 발열과 수포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난 A씨는 증상 발현 8일 만에 보건소에 자진 신고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해외 출국 이력이 없는 국내 접촉 감염자로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충북대 병원에서 1인실에 격리돼 치료 중입니다.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에서의 위험 노출력 등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해 상세 역학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A씨를 상대로 심층 역학 조사와 함께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급 법정 감염병인 엠폭스는 치명률이 0.13으로 그리 위협적인 질환은 아닙니다. 또 호흡기로 전파되는 코로나와 달리 주로 피부 등 밀접 접촉으로 감염돼 전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치료제와 백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단계가 주의 단계로 격상할 만큼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엠폭스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발적 검사와 신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점점 더 숨고 음지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손 씻기의 생활화와 함께 유증상자와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백신 접종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노년, 이른바 워킹 시니어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력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일하는 60대가 점점 보편화하고 있는 건데요. 충북의 60대 이상 워킹 시니어가 2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원석 기자입니다. 평생 직장인 군대에서 전역한 유성대 씨는 1년 전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청주의 한 쇼핑몰에서 보안과 시설 업무를 하며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관련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게에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또 그동안 그 배운 그 지혜라든가 노하우를 이런 개인 회사에 와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 5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의 일명 워킹 시니어입니다. 지난 2020년 500만 명을 돌파한 워킹 시니어 인구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한 해 40만 명이 증가하더니 올 들어 석 달 새 28만 명이나 증가해 61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0만 명을 돌파한 충북의 워킹 시니어 인구는 지난달 24만 명으로 2년 3개월 새 26%나 급등했습니다. 건강하게 일하는 노년 생활은 환영할 일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일터로 내몰리는 사례들은 사회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60세 이상 취업자의 38.1%가 돈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찾는다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연금이라든지 소득 보장과 관련된 안전망들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행도 최근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노년의 비자발적 노동을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 4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 가운데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이번 주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9% 하락했지만 낙폭은 지난해 9월 둘째 주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축소됐습니다. 인근 세종시의 경우 0.17% 오르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60만 원이며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올해 대상 농가는 9만 3천 가구로 추정되며 도화시 군이 4대 6 예산 분담으로 5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전 스쿨존 사고를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충북경찰이 음주 단속에 나선 결과 11명이 적발됐다는 리포트에 많은 누리꾼들이 공분했는데요. 언제까지 억울하게 사람이 죽어야 하는 건지,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 다를 게 없다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경찰의 단속을 요구하는 댓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다음은 복통과 국토를 일으킨 쓴맛토마토로 인해 충북 생산농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리포트를 본 누리꾼들은 이 가격이 맞나 싶어 사면서도 미안했다라며 안타까움을 보이는가 하면 방송 보고 토마토 사 먹고 있어요라며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한 동참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충북교육청이 관계회복조정기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학내 중재 기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달랐는데요. 폭력을 중재하는 게 말이 되나, 피해자에게 합의와 용서를 강요하는 2차 폭력이나 다름없다라며 지적이 나와 제도 도입 과정에서 폭넓은 여론 수렴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충주 수안보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전복돼 1명이 사망하고 34명이 중경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유명을 달리한 분의 명복을 비는 댓글과 함께 다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질 않길 바란다라며 재발 방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관광객 32명 중 20명은 퇴원해 출국한 상태며 나머지 12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죠. 청주 동부창고에선 특별한 예술 수업이 열렸는데요. 예술 앞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없다는 걸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을 향해 우리 모두 자기 분야에서 조금 더 노력하는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 예술 워크숍은 진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너 명씩 조를 이룬 학생들이 식빵 모형을 도화지 삼아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표현합니다.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저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한잼마와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교육을 추구하는 청주 다다예술학교 학생들이 함께한 예술 워크숍.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장애인의 날과 연계해 개최한 지식 공유 포럼으로 다다예술학교 학생들이 한잼마 씨의 강연과 예술 수업을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예술 수업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제가 원하는 흥미거리랑 재밌는 거랑요 친구 형 누나들이 하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재밌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저마다의 개성과 예술성을 자랑하는 작품들은 예술 앞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피아노나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저희보다 훨씬 잘하고 다를 게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같이 하면서 이 친구가 장애가 있는지 장애가 없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했고요. 오히려 장애가 있지만 예술적인 창의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훨씬 우수한 경우도 훨씬 많고요. 작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하는 친구들의 소중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할 것 없이 깨닫는 교훈입니다. 친구들은요 그냥 저한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혼자 할 때보다 확실히 더 나은 것 같고. 예술 수업 속에서 학생들은 편견 없이 동행하며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충북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과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청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노동권과 활동 지원 권리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 등 7대 과제 28개 세부 정책을 충청북도에 요구했습니다. 제43회 충청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청주 밀레니엄타운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50여 명에게 표창이 수여됐고 다양한 체험 전시 프로그램과 장기자랑이 진행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수소안전 뮤지엄이 충북 혁신도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최신 미디어 연출 기법을 동원한 8개 주제의 전시 체험관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우주선이 발사되자 의자가 흔들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우주선에 탑승한 것처럼 오감을 자극하는 4D 체험관. 벽면을 타고 바닥까지 흘러내리는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영상들. 수소의 생성에서 공급, 안전한 사용 방법까지 수소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원소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수소가 이렇게 우리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처음 알았고,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수소에너지를 주제로 한 수소안전뮤지엄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소에너지와 미래 수소사회를 주제로 한 수소안전홍보관과 가스의 기초상식과 가스사고 예방 수칙을 배울 수 있는 가스안전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험관 와가지고 많은 체험도 하고 수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어가지고 좋았어요. 8개의 주제로 마련된 각 공간에는 최신 미디어 연출 기법과 각종 퀴즈와 게임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관람 내내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며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 수소안전 뮤지엄은 수소 안전의 상징 공간으로서 또 지역의 명소 공간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찾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수소안전뮤지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이 수소 특화단지 지정 도전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수소 산업을 지역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 수소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수소 경제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수소 특화단지는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지원 시설을 직접 구하는 곳으로 충북은 수소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김영환 지사는 오늘 야마나시현에서 열린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두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나가사키 야마나시현 지사를 만나 두 지역의 교류 30주년을 기념해 경제와 관광 등 상호 교류 강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하는 동반자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김문근 단양 군수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문근 군수는 오늘 지역구 엄태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장관을 만나 단양 종합관광 진입도로 개설과 국도 5호선 4차로 개량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원 장관은 관광 단양 건설과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현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비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여성 산악인 최초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충북 여성 산악인 고 지현옥 씨 추모식이 서원대학교 지현옥 흉상 앞에서 열렸습니다.
1993년 한국 여성 산악인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고 1998년 가셔부름 이봉을 세계 여성 산악인 최초로 무산소 단독 등정한 기록을 세운 고 지현옥 씨는 1999년 두 번째 안나푸르나 등정 중 하산하다 실종됐습니다. 이번 24주기 추모식에서는 이인정 아시아 산악연맹 회장과 충북 산악인들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청주시와 청주국제에코컴플렉스 그리고 초록마을 사업 추진위원회가 지구의 날을 기념해 초록마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초록마을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줄이기와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청주시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민관협력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40개 마을이 참여합니다. 충북도의회는 6명을 선발하는 정책지원관에 44명이 지원해 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8명을 선발한 지난해 경쟁률 5.6대 1을 웃도는 것으로 임기제로 6급 대우를 받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경우 17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2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청주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뒤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번 주말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합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4에서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도 부과됩니다.
충북에서 원숭이 두창이라 불리는 엠폭스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주로 밀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개인용품을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과 밀접한 피부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과도한 불안보다는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충청북도와 시군에서는 엠폭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